우촌TV 1438회 이희소는 과연 미국이 죽였는가 세 번째 시간. 카톡에서 받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글입니다. 1977년 6월 16일 콜로라도주에 있는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초청 강의가 있었다. 가족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아들, 딸을 뒤에 앉히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페르미 연구소에는 이희소에 딸린 전문기사가 있지만 웬만한 일에는 이희소가 직접 차를 몰았다. 시카고 교회를 지나 일리노이주에 진입하였을 때 앞에서 오는 트럭이 벼랑간 중앙선을 넘어 이희소의 차 정면으로 돌진하였다. 운전대에는 어떤 흑인이 타고 있었고 이희소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희소의 차는 주행선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오더라도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트럭은 100m나 되는 데서부터 정면으로 이희소의 차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차의 앞머리가 부서지고 이희소는 쓰러지고 마리안나 천 안이 삽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정신을 잃었다. 마리안나는 직간접으로 아 소리를 지르며 상대방 흑인의 운전 솜씨를 이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희소의 차를 받은 차는 쏜살같이 도망쳐버렸다. 차가 정지하고 경찰이 오고 이희소를 차에서 끌어내고 페르미 연구소에 비상벨이 울렸다. 이희소의 차에 설리친 긴급벨이었다. FBI, CIA에서 페르미 연구소장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이희소 교통사고로 사망. 상대는 50대 후반의 흑인. 도주했어. 미 국무장관실에도 비상벨이 울렸다. 이희소 사망. FBI, CIA 요원이 삽시간에 주위 400km의 도로를 감쌌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범인에 대한 소식은 전혀 발표하지도 않았다. 아니 어떻게 부딪혔으며 어디가 어떻게 손상되어 죽었는지조차 발표해 주지 않았다. 이희소 사망. UPI, AP, 로이터 통신은 세계 언론계와 각 대사관에 속속 전달되었다. 밤 11시 30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긴급벨이 울렸다. 이희소 사망. 박 대통령 전화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전화통을 창밖으로 내던져버렸다. 대통령은 지난번 밤 1시에 청와대에 잠시 이희소를 만났을 때 이미 죽음까지도 각오한 그의 눈빛을 읽었었다. 아, 죽음을 각오 말없이 다리 속에 숨겨온 피투성이의 메모지를 넘겨주던 이희소. 박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장에 미국과의 단결을 선언해. 그리고 국내에 있는 미국 놈들 저는 쫓아버려. 무슨 일이거나 그렇게 해. 나쁜 놈들. 이희소가 죽었습니까 각하? 죽은 게 아니야. 죽였지. 누가 죽였습니까? 미국이 그랬지. 그 새끼들 청와대를 20시간 도청하지를 않나. 이희소는 미국 CIA에서만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련에서도 인공위성으로 이희소를 20시간 감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희소 때문에 신경을 쓴다는 정보도 있고 어쨌거나 이희소는 미국에서 죽었어. 아니 설령 미국에서 죽이지 않았더라도 보호를 해야지. 나쁜 놈들. 도덕 정치를 한다는 놈들이. 그리고 눈앞에 있는 범인도 안 잡는 거야. 미국 대사께서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쫓아버려 쌍놈 새끼들. 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미국에 항해하는 성명을 발표하겠네. 이튿날 박 대통령 직접 나타나 미국 대사를 불러 항해하고 내외 기자를 불러 성명까지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의 청와대를 24시간 도청하며 주권 국가로 한국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우박으로 대우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시 미국에 액을 하지도 않겠거니와 미국과 국방까지도 협상하지 않겠다. 국방까지 협상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한 충격을 주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미사일 부대 완전 철수, 지상군 2만 명은 철수, 연말까지 전미군 철수 예정. 이렇게 하는 국가를 믿고 국방을 인원할 수는 없다. 미군이나 소련이 가진 무기를 우리도 가지면 된다라고 청와대 국무회의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이희소의 장례식이 끝나고 물리학자들은 1년만 더 있다 죽어도 노벨상을 타고 죽는 건데 이희소가 이문의 정음을 당한 2달 후에 박 대통령은 보국 훈장을 수여했다. 수상식에는 이희소를 대신해서 이희소의 어머니가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희소의 어머니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너무 훌륭한 분이었는데, 너무 아까운 분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이희소가 박 대통령에게 유도탄 및 핵제조 개발 원리를 넘겨주고 이문호 죽음을 당한 후를 전후하여 미국의 원자력 정책은 급전환했다. 핵관리의 엄격한 체제 구축, 우방국에 대한 한국과의 핵협정 파기 등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 아니라 카터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은 인끝 탄압을 중지하고 긴급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독자적인 핵개발 추진을 바로 중지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카터의 요구에 청와대를 24시간 도청하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주한미군을 데려가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 카터는 근본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도덕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다라고 응수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거기다가 박 대통령은 감정적인 발언마저 서슴없이 해버렸다. 국가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리고 핵확산 금지 조약도 자기들은 다 만들어 놓고 남은 나라 보고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패권주의 사상에서는 가능한 발상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카터에게 충격적인 것이었다. 카터는 그런 박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은 방체제 인사를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2억 9,200만 달러의 미수출입 은행 차관 약정을 파괴하겠다고 응수했다. 이러한 한미 간의 대립은 박 대통령의 유도탄 개발과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했다. 박 대통령이 하도 야단이니까 한 척건이 핵 공량을 비밀리에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자.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관여하지 말게. 곧 돼. 그것만 되면 대통령이 그만두고 영남대학에나 내려가 있겠어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핵연료개발공단과 한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합동으로 제작하는 유도탄 개발, 핵개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직접 전화로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예고 없이 들러 연구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의 집념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박 대통령은 집무실에 앉아 한가할 때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이희소의 영상을 더듬었다. 다리를 베고 뼈속에 메모지를 내주던 모습, 그 피투성의 메모지를 받아들고 감격하던 대통령 자신의 모습, 이희소가 차에 깔려 죽는 영상, 지금까지도 이문의 죽음에 대한 한마디 병명도 없는 미국. 박 대통령은 이제 이희소 영안을 위해서라도 이희소가 내어준 메모지대로 다 실험을 거쳐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유도탄 개발과 핵무기 개발은 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기술과 자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열성에 감격한 과학자들과 600여 명의 직원들의 협조에 의하여 해결되곤 했다. 어려움이 산재하여 있었지만 핵분열 물질의 생산과 핵탄두의 운반체 개발 등이 문제였다.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핵협정을 맺으려 하지 않았고 맺었던 핵연료 협정도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막막한 며칠이 지나면서 다시 이희소의 메모를 펼쳐보았다. 실험용 원자로를 대체해도 좋다는 메모를 보는 순간 연구실의 분위기는 벼랑간 달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몇 번씩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이희소의 치밀성에 감탄했다. 이희소는 천만 분의 1도 실수할 수 없도록 치밀하고 정확한 계산과 만약의 경우를 우려한 모든 준비를 메모지에 준비해 놓고 있었다. 1978년 8월 26일 모모기지에서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과 공동 제작한 중장거리 유도탄 발사 실험이 있었다. 과거에 몇 번씩 실패한 경험이 있는 박 대통령의 심정이나 과기처 장관 또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초조와 기대 섞인 참 착잡한 심정이었다. 첫 번째 대전차 로켓은 3.3인치 로켓을 발사하는 실험이 성공이었다. 두 번째 다연발 로켓 28연발 사정거리 20km 실험도 성공이었다. 세 번째 중거리 로켓 사정거리 50km 실험 발사도 성공이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만으로 개발한 것이다. 마지막 관심의 초점이었던 장거리 유도탄 발사 실험도 성공이었다. 사정거리 150km, 유효사거리 350km로 북한 전역은 물론 소련과 중공의 일부까지 영향권에 미치는 것이었다. 이 성능은 미국이 개발한 최신 장거리 유도탄 나이키 미사일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이다. 이것을 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유도탄 보유국이 된 것이다. 그것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장거리 유도탄을 순수한 우리 기술로 개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장거리 유도탄 발사 실험마저 성공하자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1978년 9월 26일 국군 역사상 가장 오래 기억되어야 할 경축일이었다. 국산 유도탄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세계에서 7번째 미사일 개발국이 된 것이다. 너무 감격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바라보던 가기철 장관, 국방부 장관, 관계과학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 대통령은 임원들의 노고는 일일이 취하고 차에 올라선 손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다시는 이희소의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의 영상과 어울려 그의 죽음을 생각했다. 이희소의 희생과 박 대통령의 눈물겨운 나라 사랑을 새삼 알게 되면서 그 두 분이 살아있다면 언제나 모든 것에 미국이 이끌다니 않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 다음날 미국을 제외한 소련,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수도권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하나같이 한국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한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시간 문제라고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소련의 적성지에는 전면 톱 기사로 다루고 사설까지 동원해 염려스러운 사태라고 논평했다. 중국, 일본, 홍콩, 프랑스에도 해설과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가 경악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인 것이다. 다만 미국만이 침묵했다. 침묵한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의 훈령을 받은 미국 대사 스나이더는 곽이철 장관을 자주 방문했다. 박 대통령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아예 미국 대사의 면담마저 거절했다. 분위기가 냉랭함을 넘어 험하게 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집무실에 앉아 몇 번이고 독백을 다짐했다. 이제 이희소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중단할 수 없다. 지금 어전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희소도 남에게 의전만 하면 눈치만 보는 조국을 볼 수 없어 죽음으로써 자립의 깃털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희소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용기와 결의를 따지며 박 대통령은 이희소의 영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카터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강렬한 세기를 받기 위하여 1970년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에서 있었던 선진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온 것이다. 2박 3일의 예정으로 방문한 카터는 어진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도착 성명도 없이 밤 8시 56분에 트럭에서 내리자 헬기로 동두천에 익은 주한미군 사단 병력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 다음날 그는 한국과의 대통령으로는 걸맞지 않게 팬티바람으로 미군 사병들과 조깅을 했다. 이것은 박 대통령이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체를 무시한 행동으로 보였다. 6월 30일 청와대를 방문한 카터는 인권 탄압 완화, 긴급조치 해제, 한국의 핵개발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카터 요구를 즉각 거절, 일축해버렸다. 양국 관계는 파국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살벌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은 세계 핵확산 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의 국가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못 만들게 하는 것은 패권주의 발상 아닌가. 박 대통령과 회담을 끝내고 미 대사관에 도착한 카터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15분 이상이나 차속에서 보좌관들과 회담을 했다. 극비의 긴박한 지시를 내리기는 분위기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철수도 일시 중단되었다. 표적인 이유는 북한의 전쟁 도발 억제, 소련의 태평양 군사력 증강 등을 들었으나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추진을 포기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같은 해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청와대 별실 궁정동 지하에서 죽었다. 김재규는 정말 미국 CIA 요원이었을까?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김재규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일까? 당시 건설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핵 개발에 대한 집념은 무서웠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집념 때문에 불의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수려하고 있다. 이희소의 죽음과 박 대통령의 죽음이 다 미궁 속에 빠진 채 누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역사의 경류 속에 묻혀져 갔다. 1980년 제5강호에 들어서면서 원자력연구소와 핵개발공단은 에너지연구소로, 과학원과 과학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연구원으로 통합되었다. 새로 부임한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새로 당선된 레이건을 찾아가 한국 핵무기 개발 중단을 약속하고 대가로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을 약속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은 폐국이 처분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이희소의 이름도 역사의 무덤 속에 파묻혀 버렸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